지금 당신의 수면 자세가 심장을 누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당신의 심장은 조용히 눌리고 뇌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자세 하나가 그 원인이라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신체의 회복 능력과 구조적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수면 자세의 영향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허리 디스크, 수면 무호흡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매일 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이라는 수면 시간은 일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장기들은 재생되고 호르몬이 조절되며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자세 하나가 그 모든 기능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내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눌려 더 빠르게 뛰어야 하고 기도는 좁아져 산소가 줄어들고 디스크는 압박을 받아 신경을 자극하며 혈액순환은 원활하지 못해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느리게 조용히 매일 밤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허리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이 수면 자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이 수면 자세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자세 탑5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단 하나의 황금 수면 자세,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게 된 자세를 공개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면 습관 3가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약도 수술도 없이 심장을 보호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매일 밤 반복하고 있는 그 자세, 과연 건강한지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단 하나의 변화가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수면 자세 탑5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편하게 자던 자세라 믿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세는 신체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혈관의 탄력 저하, 디스크의 경직 등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일한 자세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몸을 지탱하던 구조가 약해지며 장기와 혈관, 신경은 외부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수면 자세가 반복되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자세는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수면 자세로 각자 특유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위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이 잘 온다는 이유로 또는 오랫동안 습관화된 자세로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여러 신체 부위에 복합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목은 비틀어진 상태로 장시간 고정됩니다. 이로 인해 경추 사이의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통증, 뻣뻣함, 심한 경우 신경압박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이 침대에 눌리면서 폐의 팽창 공간이 제한되고 심장은 더 강하게 박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가 눌리면 내장기관의 움직임도 억제되어 소화장애나 위산역류, 심한 경우 수면 중 호흡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폐활량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4위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믿지만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혀와 목 주변 연조직이 중력에 의해 뒤로 처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도를 좁히거나 막아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수차례 멈추는 상태로 뇌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저하, 아침 두통,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더욱 문제는 심장이 산소 부족을 감지해 과도하게 박동하며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밤새 수십 번 호흡이 멈추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세의 위험성은 더욱 간과되기 쉽습니다.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일부에서는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위에 모두 부담을 주는 자세입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해 있으며 왼쪽으로 눕는 순간 중력 방향이 심장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압박을 가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자세가 반복되면 야간 심박 이상,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 또한 왼쪽에 위치해 있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식도 관략근이 약화된 고령자에게는 이로 인한 가슴 쓰림, 신물 올라옴, 새벽 기침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과 소화기 모두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2위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목 뒤를 편하게 받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높고 푹신한 베개를 선호하지만 이 또한 경추와 뇌혈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높은 베개는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깨뜨리고 디스크를 압박하며 목 주변 혈관을 눌러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자주 두통을 호소하거나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경우 베개의 높이에 따라 뇌혈류량이 최대 3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베개는 뇌졸중, 기억력 저하, 목 통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어깨와 등까지 경직된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1위는 다리를 곧게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다고 느끼지만 실은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게 되어 요추 전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허리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 통증을 유발하며 다리 저림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 뒤쪽의 혈관이 펴진 채 움직임 없이 고정되면서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이로 인해 정맥류, 부종, 심지어 혈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이 그 영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받고 작은 압박 하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5가지 자세는 절대 습관처럼 지속해서는 안 되며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자세가 위험한지 알게 되셨다면 다음 단락에서는 그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도 편안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도하는 황금 수면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안정시키며 허리 통증까지 줄여주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못된 수면 자세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 방향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옆으로 눕기가 아니라 신체 해부학적으로 입증된 구조에 기반한 정확한 자세입니다. 수많은 수면 전문가들과 의학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자세는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며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고 목에는 낮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단지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심장, 폐, 위장, 척추, 뇌혈류, 하지혈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수면 구조입니다. 우선 이 자세가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중력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심장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박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야간 심박 과잉이나 부정맥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경우 심장의 구조적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외부 압력에 민감해지는데, 이때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중력에 눌리면서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은 위로 향해 떠오르는 형태가 되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장에 대한 효과입니다. 위는 인체 왼쪽에 치우쳐 위치하며 그 위에는 식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 기능이 저하되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가슴 쓰림, 신물 올라옴, 새벽 기침, 목쓰라림 같은 증상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되어 위산이 식도로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불면증이나 수면 중 기도 자극을 막는 데 있어 이 자세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화된 시니어일수록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리와 척추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약해진 분들에게는 수면 중 자세 하나가 통증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자면 요추가 과도하게 휘어지고 이로 인해 디스크 사이에 압박이 가해지며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허리의 S자, 곡선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됩니다. 게다가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으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양 다리의 균형이 맞춰져 허리와 엉덩이 주변 근육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는 아침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불어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건 역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순환계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요소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하체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맥 혈류 정체가 더욱 심화됩니다.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다리의 위치가 살짝 높아지면서 정맥 흐름을 촉진하고 하지정맥류나 혈전 형성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혈전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세는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세의 핵심은 낮고 지지력 있는 베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푹신하고 높은 베개를 편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경추를 꺾이게 만들어 목 디스크와 뇌혈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베개는 목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며 목 뒤를 빈틈없이 받쳐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와 탄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베개는 기도를 열어주고 경추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숙면 중에도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개 높이 하나만으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자세, 즉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며 목에는 낮고 단단한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는 단순한 권장이 아닌 고령자를 위한 최적의 수면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는 이 자세를 골든 포지션이라고 부르며 수면 무호흡증, 허리 통증, 고혈압, 수면 중 부정맥 등을 가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아침에 느껴지는 개운함과 낮 동안의 집중력 향상, 통증 감소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밤 6시간에서 8시간 내 몸을 맡기는 그 자세 하나가 병원을 갈 일도 줄이고 약을 먹을 일도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이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 이 자세로 조용히 누워보세요. 몸이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보낼 것입니다. 자세만 바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단순히 누운 자세뿐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지는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매우 민감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 환경과 사전 루틴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3가지 습관은 의사들도 가장 먼저 권장하는 수면의 기초 체력과 같은 루틴으로 따로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면제를 대체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수면의 질은 물론 면역력과 기분, 혈압까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부터 금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한두 잔의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초기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 주기의 핵심인 렘수면을 억제해 뇌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음주 후에는 수면이 얕아지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며 꿈도 거의 꾸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뇌파 활동이 나타납니다. 특히 술은 기도 주변의 근육을 느슨하게 만들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며 심박수와 혈압의 변동성을 키우는 자율신경 불균형 상태를 유발합니다. 고령자는 이러한 변화에 취약하므로 단 한 잔의 술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아침에 피로감이 더 심해지고 고혈압과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 9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은 낮 시간에는 맞는 말이지만 밤에는 예외가 필요합니다. 밤늦게 많은 물을 마시면 자는 중 방광이 자극되어 수면을 반복적으로 끊어놓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방광의 용적이 줄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 야간뇨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새벽에 2-3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수면의 회복 기능은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는 최소 90분 이상의 연속 수면이 있어야 성장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고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야간 배뇨는 이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밤에는 수분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온도, 습도, 조도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환경 요소입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에서 20도 사이이며 너무 더우면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반대로 너무 춥게 유지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말초혈관이 수축되어 수면 중 몸이 경직되고 깨기 쉬워집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며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말라 코막힘이나 기침을 유발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됩니다. 너무 습한 경우 곰팡이, 번식과 불쾌한 공기질이 문제입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TV, 휴대폰, 작은 조명도 수면을 방해하는 청색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차광 커튼이나 안대, 은은한 조도 조절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제를 쓰기 전 반드시 이 습관들을 점검합니다. 많은 수면장애 환자들이 약보다도 이 생활습관 교정으로 더 큰 효과를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와 심장은 더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면 전 준비는 건강한 노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수면 시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생활 루틴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새벽에 자주 깨던 현상이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 졸음이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자세 위에 좋은 습관이 쌓이면 그 수면은 회복이 아니라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작고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실제로 당신의 면역력과 기억력, 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가장 바쁘게 회복하고 재건되는 시간이자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치료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 3가지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침실의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고 저녁의 음료와 술을 다시 생각하고 내 몸을 위한 진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수면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잘못된 수면 자세 5가지, 심장과 척추를 보호하는 황금 수면 자세,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습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치열하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자세 하나, 습관 하나가 심장을 누르고 뇌의 산소를 줄이고 허리를 조이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자세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를 다시 돌아보세요. 엎드려 자고 있었는지, 높은 베개를 사용했는지, 다리를 쭉 뻗은 채 자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확인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은 편안하게 굽히고 다리 사이에는 베개를 넣고 목은 낮은 베개로 지지해 주세요. 자기 전 물이나 술을 줄이고 침실 온도와 습도를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이 변화들은 단순하지만 심장, 뇌, 허리, 혈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해야지, 병원에 가야지 하며 미루던 건강관리,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바꾼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잠잘 때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줄이고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 몸이 쉬는 동안 진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택을 실천해 보세요. 수면 자세를 바꾸고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그 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